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제 호주 기술 이민의 첫 번째 단계가 기술 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군마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 기준을 잘 모르면은 상대적으로 뭐 6 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기술 심사를 완료할 수 있죠. 제가 인제 뭐 다양한 직업군들을 거의 뭐 상당히 폭이 넓게 기술 심사를 다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인제 신청하는 기술 심사 직업군, 그리고 직업군에 의한 어떤 직업군은 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직업군은 기술 심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TRA에 MSA를 할 수도 있고 OSAP를 할 수도 있고 JRP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직업군마다 다르고 나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서류가 거의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요청이 나왔을 때 계속 답변하고 앤서 답변하고 뭐 추가 요청 나오고 하면은 시간이 계속 늘어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 기술 이민은 원래 인제 호주에 이제 기술자들이 많이 부족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호주가 처음에 인제 호주는 오세아니아 주라고 따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경제권은 오세아니아 해 봤자 뭐 호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죠. 그러니깐 호주는 끊임없이 자기들은 아시아권의 경제에 편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월드컵 해도 아시아권으로 포함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동남아시아하고도 협력하고 중국하고도 열심히 협력하고 일본, 한국 다 협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호주는 이제 아시아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깐 호주는 최대 수출하는 돈을 버는 인제 그 산업이 마이닝, 원자재, 그리고 낙농업이 1, 2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호주는 주변 국가들이 제조업 국가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도 제조업 국가고 인도도 제조업 국가죠. 그다음에 중국도 제조업 국가고 일본도 제조업 국가, 한국도 제조업 국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호주의 원자재에 대해서 많은 디맨드가 있습니다. 특히 철광석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그래서 마이닝 인더스트리가 가장 큰 산업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호주는 다양한 국가들과 그런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 돈을 벌고 또 두 번째 뭡니까? 농업이죠. agricultural industry가 두 번째로 큽니다. agricultural industry 우리가 고기 있죠. 고기 옛날에 호주가 인제 영국에 인제 그런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 수출을 소, 양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중국하고도 인제 크게 무역 협정을 하면서 와인도 수출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수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개 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1990 년도 말 정도에서는 호주는 어떤 동네는 제가 옛날에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차가 막히면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엔 신기하고 '아, 우리 동네에 차 막힌다. 너무 기쁘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그때도 인제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냐면 갑자기 호주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차를 막 샀어. 근데 도로가 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양극단의 삶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셔서 인제 큰 좋은 차도 사고 했지만 도로나 인프라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돈이 그 당시에 1990 년도 그다음에 2000 년도 들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그 당시에는 마이닝이 워낙 대세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그 마이닝 지역으로 갔다가 일하다가 다시 주말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그 비행기 표값을 예 회사에 다 대줍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마이닝이 좀 이렇게 잘 나가 가지고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를 다 빨아들였어요, 모든 인더스트리 인원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인더스트리 사람이 급격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술 이민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그 마이닝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이 있는 산업들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 2000년 초죠. 초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제 졸업생이 있었는데 대학교 학생이에요. 기계공학과 학생인데 제가 이제 그 학생 마지막 4학년 마지막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지도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이제 저한테 선물을 사온 거예요.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저한테 이런 거예요. 자기 월급이 나보다 많대. 왜냐면 그 당시는 이제 그 기계공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아마 오일 컴퍼니 쪽으로 이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연봉으로 갔습니다. 기계공학이 옛날에는 잘 팔렸어요.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는 이제 기술 이민자를 계속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기술 이민자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프라가 건축되면 뭐 그래도 식당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편의 시설도 있죠. 뭐 미용사도 필요하고 막 그렇게 뭐 다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주변에 그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집들도 계속 지어지고 그 당시 뭐 하여튼 여러분이 차를 타고 만약에 조금만 뭐 이렇게 주변을 가면은 다 집 짓는 거예요. 계속 많이 그 당시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땅을 사놨는데 그게 갑자기 개발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는 계속적으로 이제 숙련공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받아들였고 그 당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와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하셔도 뭐 기술 이민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적으로 이제 기술 이민에서 기술 심사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술 심사를 이제 특정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 심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이민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큐페이션 리스트를 쳐보면은 자기 직업군을 치면은 그 직업군 옆에 그 스킬 어세스먼트 오소리티가 지정이 됩니다. 뭐 어떤 직업군은 한 군데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세 군데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군에 어디서 기술 심사를 받을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이 기술 이민에 여러분 기술 이민에 꼭 기술 심사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기술 이민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고용주 스폰 비자 같은 경우는 뭐 TRD 같은 기술 심사 필요 없죠. 왜냐면 여러분이 경력 갖고 이제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 외 대부분의 비자는 뭐 기술 심사가 지금 현재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기술 심사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또 기술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딜레이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뭐 JRP 기술 심사도 특히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어느 기술 심사 기관에서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지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차일드 센터 매니저 같은 경우도 다르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도 다르고 뭐 IT 쪽도 다르고 뭐 간호사 이런 거 있으니까 어떤 직업군은 영어가 필요 없는 직업군도 있고 어떤 직업군은 영어가 필요한 직업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되고 어떤 데는 그냥 졸업과 동시에 기술 심사가 진행이 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졸업과 동시에 안 돼요. 그 어떤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유학 후 이민 상담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력이 없는 바로 기술 심사가 바로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전문 직업군의 경력을 못 살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기술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간 트릭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기술 심사 준비할 마음이 있고 졸업생 비자를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미리 상담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대다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 과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 이후에 기술 심사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학 과정이 졸업 후 1년의 경력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음악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경력 못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전공하고서 내가 음악을 갖고 어떻게 기술 심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생각이 좀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졸업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놓고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초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자기 직업군이 그 호주에서 불리는 것과 한국에서 불리는 것과 뭐 그 산업군에서 불리는 직업 이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 심사는 안 잡고 코드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실제로는 이렇게 불린다 할지라도 안 잡고 코드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 잡고 코드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 쿡이라고 해요, 쿡. 쿡 같은 경우는 안 잡고 코드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기술 심사는 셰프로 받아야 되면 근데 이게 웃긴 게도 뭐 페어복에 보면은 쿡 그레이드 4가 셰프입니다. 그러니까 쿡으로 불리면서 일은 셰프처럼 하고 기술 심사는 셰프로 가고 실제 산업에서는 뭐 쿡으로 불릴 수도 있고 막 이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는 기술 심사 기관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고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잡고 코드에서는 셰프와 쿡이 번호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쿡 경력은 셰프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데 그걸 그 이민성 폴리시 안에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술 심사 받을 때는 뭐 JRP 같은 경우는 쿡하고 셰프 같이 나옵니다. 예, 웃기게도. 근데 그 OSAP는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조금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심사하고 그 안잡고 코드하고 이민성 폴리시 기준하고 너무 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자기가 뭐 쿡 그레이드 4라고 뭐 월급 명세서에 받아도 셰프로 다 변경을 해 가지고 예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뭐 점수 클레임 걸 때도 그렇습니다. 아. 네. 치대 졸업생이 기술 심사를 받기 위해 경력 기간이 필요한가요? 요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먼저 기술 심사가 어디가 필요한지를 좀 잘 보세요.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바로 레지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턴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기술 심사 같은 경우는 의료 쪽은 대부분 다 졸업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인턴으로 해도 그 기술 심사를 인정받습니다. 그 이민성에서. 고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내가 기술 심사 기간이 얼마큼 걸릴지를 미리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비자가 남은 게 만약에 내가 학생 비자 이후에 졸업생 비자를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를 내가 갈 수 있는 경우와 못 가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인롤드 널스를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또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졸업과 동시에 기술 심사 끝나죠. 등록이 되고 하니까. 근데 비자가 없어요. 비자가 없으니까 그 기술 심사 받는 시간이 쪼끔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비 받는데 뭐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졸업생 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한 번에 빨리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졸업생 비자에 그 영어 점수도 올랐고 나이도 제한도 걸리니까 여러분이 졸업생 비자 때 뭐 경력을 쌓아서 뭘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좀 전략을 조금 잘 음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술 심사하다가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 JRP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JRP 같은 경우는 뭐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졸업생 비자 때 뭐 신청하잖아요. 고거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티4 하자마자 그 PSA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디플로마 할 때 JRE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JRE 신청할 때도 3개월치 경력을 클레임 걸면은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졸업생 비자에 뭐 1년 반을 거의 안 쓰고도 그다음에 기술 심사 끝날 수 있습니다, 브리징 사이에. 예.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자기 직업군의 기술 심사 기간에 그 요구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꼭 체크하세요. 많이 변경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베타시스에서 기술 심사를 하실 때 직업군이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직업군이 뭐 트레이드 레벨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오큐페이션이 있으면 매니저, 뭐 스킬 레벨 1 이런 건 전부 다 프로페셔널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서류망 심사하기 때문에 엄청 빨리 해 줍니다. 진짜로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신청할 때 "프라이오리티를 신청하겠습니까?"라는 체크가 있거든요. 그 돈 더 내면 빨리 해 줍니다. 뭐 엔지니어링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돈 더 내면은 진짜 빠르게 줍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직업군 같은 경우에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뭐 트레이드 레벨 엔지니어도 있고 뭐 엔지니어링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기술 심사 기관이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꼭 호주 학위로 기술 심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학위로도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학위, 한국에 있는 경력으로도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거든요. 단지 쪼끔 뭐 영어 점수 같은 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다면 제가 인제 뭐 쪼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 학위나 경력을 갖고 워킹 홀리데이 기간에 어떻게 기술 심사를 하고 이민으로 바로 성공할 수 있는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더 좋죠. 뭐 왜냐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여러분이 뭐 그라탄 그 점수표에서는 여러분이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이 기술 심사를 해 가지고 경력 클레임하는 것과 호주 밖에서 공부를 하고 기술 심사를 받고 경력 클레임을 하거나 별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주 유학 후 이민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학력을 갖고 경력을 갖고 영어 점수를 잘 준비하셔서 그다음에 이민을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인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트레이드 레벨을 너무 홀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민성 컨셉이. 그게 인제 나중에 인제 후폭풍이 어떻게 올 거냐면 나중에 트레이드 레벨이 상대적으로 이민이 어려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과정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쪽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민 트렌드에 그 일희일비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렸다가 한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트렌드 거의 뭐 간호죠, 간호. 제 생각에는 3명 중에 1 명은 간호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간호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도 코로나 전에 간호 점수가 엄청 높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65 점에 다 됐잖아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인제 벗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간호도 65 점에서 인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거기서도 꼭 그냥 졸업하면은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점수도 미리 준비하시고 경력도 준비하시고 좀 할 게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기술 심사 기한마다 기준이 다르고 서류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군에 그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기술 심사 가이드북을 먼저 잘 읽어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류 한 번 잘못 넣으면은 추가 요청할 때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미리미리 뭐 기술 심사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기술 심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는 나중에 추후에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기술 심사를 끝낼 때도 기술 심사도 여러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직업군이 여러분이 선택을 못하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력 플러스 경력을 했을 때. 근데 어떤 직업군은 IT 같은 경우는 직업군 선택이 너무 폭이 넓어요. 기계공학도 엔지니어링도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농업, 바이올로지 이쪽도 약간 애매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스메디션인지 내가 통계학자인지 내가 경제학자인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인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공부를 한다, 다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남들이 너무 많이 가는 직업군이 뭐 좋긴 하겠죠. 좋긴 하지만 쪼끔 더 눈을 살짝 돌려 가지고 쪼끔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직업군도 비슷한데 다른 걸로 어 찾아보세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공부하고 있는 걸 뭐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공부를 같은 걸 하셔도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뭐 IT 뭐 스페셜리스트인데 누구는 같은 스트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네트워킹을 선택해서 5 점이 낮아서 인비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이 계속 다 하는 대로만 하지 마세요. 쪼끔 자기 스페셜라이즈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술 이민에
성공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